안녕하세요. 오늘은 EAFF 동아시안컵에서 벌어지는 한국 대 홍콩의 대결을 살펴보겠습니다. 7월 11일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한국이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오늘도 철저한 데이터 분석으로 승부를 예측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팀의 기본적인 차이부터 볼게요. 피파 랭킹부터 보면 한국이 23위, 홍콩이 147위예요. 무려 124위나 차이가 나는 압도적인 격차입니다. 더 놀라운 건 역사적 전적이에요. 지금까지 30번 만났는데 한국이 26승, 홍콩이 1승, 3무입니다. 홍콩의 유일한 승리가 언제인지 아세요? 무려 1958년이에요. 67년 전 이야기입니다. 특히 동아시아 컵 대회에서는 6번 만나서 한국이 6번 다 이겼어요. 17골을 넣고 3골만 내줬으니 완전히 일방적이죠. 가장 최근인 2022년에도 한국이 3대 0으로 완승했습니다. 최근 경기 결과를 보면 두 팀의 차이가 더욱 극명해요. 한국은 2025년 들어서 15경기를 뛰어서 10승 5무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승률이 67%입니다. 7월 7일 중국전에서는 3대 0으로 완승을 거뒀고 6월 쿠웨이트전에서는 4대 0 대승을 거뒀어요. 정말 무서운 폼이죠. 반면 홍콩은 어떨까요? 7월 8일 일본전에서 6대 1로 참패했어요. 6골이나 실점하며 수비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2024년 아시안컵에서도 조별리그에서 전패를 당했고 경쟁 경기에서의 승률이 20%도 안 됩니다. 이번 경기는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열려요. 7월 11일 용인 날씨는 기온 30도, 습도 70%의 무더운 여름 날씨예요. 한국의 핵심 선수들부터 볼게요. 이동경은 김천상무 소속으로 중국전에서 8분 만에 왼발 가마차기로 골을 넣었어요. 뛰어난 패스와 장거리 슈팅 능력으로 홍콩 수비를 위협할 것 같아요. 주민규는 중국전에서 21분에 헤더 골을 넣었어요. 공중볼과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서 홍콩의 약한 중앙 수비를 공략하기에 딱 좋은 선수죠. 조현우는 울산 HD의 주장으로 중국전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했어요. 2018년 월드컵과 2023년 아시안컵 경험이 있는 베테랑으로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매드오르가 유일한 희망이에요. 중국 슈퍼리그에서 뛰고 있는 센터포워드로 일본전에서 헤더 골을 넣었어요. 이 골이 40년 만에 일본전 득점이었을 정도로 홍콩에게는 소중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죠. 한국의 강력한 수비진을 상대로는 기회 자체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시니치 창과 유추남은 측면 수비수들인데 일본전에서 일본의 빠른 공격에 고전했어요. 한국의 윙어들에게도 쉽게 뚫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상 상황을 보면 한국이 훨씬 유리해요. 한국은 전진우가 어지럼증으로 빠졌지만 이동경, 주민규, 조현우 등 핵심 선수들은 모두 건강합니다. 26인 로스터는 K리그 1선수 23명과 J리그 선수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손흥민, 김민재 같은 유럽파들은 피파 일정이 아니라서 불참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강력한 스쿼드죠. 홍콩은 핵심 공격수 에버턴 카마르고가 대회에 불참해요. 이미 공격력이 약한 홍콩에게는 치명적인 손실입니다. 매드오르, 시니치 찬, 유추남은 부상 없이 출전하지만 전체적인 스쿼드 깊이에서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되죠. 감독과 전술을 비교해보면 더욱 흥미로워요. 홍명보 감독은 전 한국 대표 수비수이자 2019년 이프이원 우승 감독이에요. 조직적이고 공격적인 축구를 추구합니다. 4-2-3-1 포메이션으로 문선민, 김문환의 측면 플레이와 이동경의 중앙 창의성을 강조할 것 같아요. 홍콩의 수비 약점을 빠른 전환과 주민규의 공중볼로 공략할 전략이죠. 애슐리 웨스트우드 감독은 홍콩에서 현대적인 공격 스타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요. 기본은 4-1-4-1이지만 경기 중에 3-2-4-1로 변경해서 중앙 수비수가 미드필드로 올라와 쪽 우세를 노리는 혁신적인 전술을 쓸 것 같아요. 하지만 일본전에서 보듯이 상위팀 상대로는 아직 미검증 상태입니다. 몇 가지 변수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골 득실이에요. 한국과 일본이 모두 첫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조 1위를 위해서는 골 득실이 중요해요. 한국은 고득점 승리를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무더운 날씨 때문에 30분과 75분경에 쿨링 브레이크가 있을 수 있어요. 이는 홍콩의 리듬에 더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홈이점이에요. 용인 미르 스타디움의 익숙한 환경과 팬들의 응원은 한국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는 2026년 월드컵 대비 국내 선수 테스트 무대라는 점이에요. 홍명보 감독은 10명의 A매치 데뷔 선수들을 포함시켜서 다양한 실험을 할 것 같습니다.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최종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한국 4-0 홍콩입니다. 승리 확률은 한국 80%, 홍콩 5%, 무승부 15%로 봅니다. 경기 흐름을 예상해보면 한국이 초반부터 점유율을 장악하고 이동경과 문선민이 기회를 만들어낼 거예요. 주민규가 전반 30분 내에 세트피스나 크로스에서 첫 골을 넣을 가능성이 높고요. 홍콩은 매드오르를 통한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조현우와 김주성의 안정적인 수비로 큰 위협이 되지 못할 것 같아요. 후반에는 강상윤, 서민우 같은 교체 선수들이 들어와서 체력을 유지하면서 추가 득점으로 승리를 굳힐 것 같습니다. 홍콩의 3-2-4-1 전술이 미드필드에서 잠깐 우세할 수 있지만 일본전에서처럼 수비 실수가 나와서 한국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한국 대 홍콩 경기 분석 어떠셨나요? 데이터상으로는 한국이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지만 축구는 90분 동안 뭐든 일어날 수 있는 스포츠죠.
특히 홍명보 감독이 어떤 새로운 선수들을 실험할지, 그리고 홍콩의 혁신적인 3-2-4 1전술이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도 주목해볼 포인트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경기 후 결과 분석 영상도 기다려주세요.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링크를 방문해주세요. 모두 대박나시길 바랍니다.